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관한 철학이 정리가 되신 분들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배우는데 끊임없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을 돕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되게 철학이 뚜렷하신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열려 있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주관이 뚜렷하셔서, 사실 정말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하면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심지어 어제는 저희가 5시간 동안 얘기했거든요. 오직 자녀 교육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에 몇 명이 뭐 유명한 그 분의 자제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좀 이 학교가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유명해진 건 있는데, 그래서 뭐 기종학교라는 오해도 있긴 했지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고, 일요일날 정말 운이 맞아서 시간이 되는 일요일날만 좀 가능할 때만 가능한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죠. 한 달에 한 번 또는 많으면 2번 정도는 이 학교에 이제 시간이 맞으면 참여하려고 하는데 부담감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참여를 못한다고 해서 부담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뭐 위원회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동아리 활동도 되게 많거든요. 축구하는 EDL, 그다음에 백두대간 종주하는 백두대간, 그리고 이제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 자원봉사하는 달콤샘, 그다음에 밤에 아이들 학교할 때 도와주는 올빼미, 매실 담그는 뭐 자체적인 행사도 있고, 10월 달에는 학부모 축제도 있대요. 그래서 뭐 학부모 축제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그다음에 뭐 종종 학교에서 행사들이 있을 때 부모들도 같이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건 이유TV라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유튜브를 하는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행사들 찍고 뭐 이렇게 또 올리고 뭐 이런 활동도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또 저희 첫째는 중학교 3년은 일반 학교를 다녔고 하니까 아쉬움은 좀 바쁘다? 네, 좀 바쁘다. 일이 많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딸의 고민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교과과정은 뭐 뒷전인 그런 상황이라 아직 좀 일이 좀 너무 많아서 뻗어버리는 날이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을까요? 네. 그 이외에는 학교가 조금 멀다? 저희가 차로 15분이고 등교하면 지하철 버스로 등교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좀 멀다? 뭐 이런. 네. 과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뭘 하라고 프로젝트를 던졌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서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른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 되게 소모적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가 걸어왔던 통상적인 학교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A는 B다. A가 B가 되는 이유는 이거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 공식은 이렇다. 근데 이 학교는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리만큼 아이들에게 다 던져주고 아이들이 풀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의 고민, 아이들의 불만과 아이들의 건의사항을 아이들이 접수를 받고 대의원이라고 하는데, 대의원에서 또 자체적으로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정말 자치기구처럼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장한다고 믿는 거죠. 그거를 해내는 과정에서 믿는 거죠. 정말 아무런 결론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아이들 교육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20살이 넘어서 대학교에 와서 자충우돌. 심지어 그때는 뭐 제어도 없어. 왜냐면 나이가 성인이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도 없어.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은 유학교에서 그릇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설사 그 그릇에 물이 안 남긴다 하더라도 아이는 이화교의 시스템에서 그릇을 크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똑같은 고민했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하라고 던져놓으면 얼마나 애들이 하겠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사고가 커지고 변해가요. 성장해가요. 커가요. 심지어 행동도 해요. 전 세계에 사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후환경 활동을 하는 그 행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포스트 만들어가지고 간다니까요. 와, 정말 제가 대학생 때도 안 해본 그런 거를 고등학교 2학년인 애가 해요. 스스로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답다는 판단 기준을 어른의 시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이답다는 표현이 그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돼요. 아이는 말을 잘 듣는 아이여야 하고, 뭐 중학교 1학년 아이는 정말 뭐 게임만 하는 아이, 또는 뭐 놀기만 하는 아이, TV만 보는 아이가 진짜로 중학교 1학년에 적합한 아이인가? 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얼마든지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어른의 잣대로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니까 이것까지만 해 라고 하는 건 스스로 아이를 한계에 묶어놓는 족쇄가 아닐까 생각이 들죠. 뭐 얼마든지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못할 건 없고 얼마든지 아이들의 생각도 있고 아이들이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해 라고 우리가 스스로 아이들을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화학교는 그거를 풀어놓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그거를 못 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하고 싶으면 해. 할 수 있으면 해. 해보고 싶으면 해. 그게 이화학교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